네, 오늘 특집 시간입니다. 예, 하반기 주도 산업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김병현 부장님 함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저께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도 조금 상향된 것 같고. 네. 예, 그런데 뭐 시장은 그렇게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 오르는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테이퍼링 시점을 우리가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보통 한 9월 FOMC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에도 뭐 공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채권 시장의 얘기들은 있었는데요. 일부 매파적인 위원들이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7월 회의록에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파월이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이제 그 기자회견 때 해줬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테이퍼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이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기존에 이제 6월 FOMC가 있기 전부터 뉴욕의 채권의 딜러들한테 서베이를 하면 아마도 2022년 1월부터는 매 회의마다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한 150억 달러씩을 줄여서 2023년 1분기에는 지금의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혹은 2024년부터는 금리 인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6월 FOMC에서의 이런 지금 가격 지표의 모습들은 거의 기존에 있던 컨센과 유사한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2024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상당히 낙관적인 이런 부분들만 좀 제거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9월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시장에 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유동성 장세였는데 뭐 물론 테이퍼링은 시작하려면 좀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한다는 논의를 한다는 게 공식적인 논의를 한다면은 시장에 뭐 약간의 충격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없었고 테이퍼링이 뒤로 밀린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더 시장은 당황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백신을 맞아가고 경제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는가? 아니면 경제에 대한 자신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과 그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언급을 할 때까지 시장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맞춰가겠다라는 이런 점이 오히려 시장에는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전망치를 올리면서 뭐 아무 얘기도 없거나 아니면 뭐 우리는 나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오히려 시장에 더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승 장세가 사실은 작년 3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과 그리고 상당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면은 유동성을 조금 뭐 걷어들인다 이런 것만 해도 시장이 좀 놀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긴 풀되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푸는 그 규모 자체를 조금씩 줄이는 거다라고 보면 아직 뭐 시장에 스퀴즈가 나타날 이런 정도는 좀 아니다.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러한 느낌들은 적어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어저께 FOMC 회의 이후에 그 환율이 크게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 치고 환율이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주들이 뭐 여기서 강하게 뭐 상방으로 다이렉션을 틀까라는 생각은 뭐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보면은 그 증권회사의 타겟이 코스피 타겟이면 3,500도 있고 3,70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정말 10만 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어제 달러가 좀 올랐고요. 금리가 네.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뭐 1% 내외의 이런 주요 뉴욕 지수들이 이제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보통은 빅테크 주들이 빠지고요. 흔히 말하는 가치 영역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올랐어야 어떻게 보면은 왁구가 좀 맞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빅테크 줄이 어떻게 보면은 올랐다라는 점은요. 금리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91 정도가 올랐는데 여기서 뭐 한 93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플레이션이 4월에 4.2%, 미국 기준입니다. 5월에 5%, 그 다음에는 기저를 타고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이러한 일시적이라는 파월의 어떤 언급이나 그러한 페드의 스탠스를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금리가 여기서 박스권에서 갇히고 달러가 더 상승하기 쉽지 않은 이런 가운데 그동안 위안화가 강세가 갔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더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을 한번 잘 보시죠. 월 초반에는 고용 지표 때문에 눈치 보면서 좀 쉬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FOMC 때문에 좀 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이후에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해 나간 다음에 이제 실적 프리뷰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좀 괜찮았다라고 보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그 다음 실적에서는 좀 쉰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거꾸로 지금 환율과 아니면 지금 실적 기준이다라고 보면 그동안 좀 쉬었었던 IT나 차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것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하반기의 주도 업종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이 네. 경기 상황으로 보면 어느 상황이냐라는 거죠. 백신을 점차 맞아가고 있고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 한동안은 뭐 철강도 좋았고요. 건설도 좋았고 금융도 좋았고 그러다가 1분기 정도에 좋았었던 IT와 차나 이런 것들이 좀 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IT나 차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IT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더 이런 컨빅션들이 높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연 수요 혹은 이 백신 맞고 이제 뭐 그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이런 이연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자동차의 점유율이나 아니면 판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가운데에 전기차 이슈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쉬었던 흔히 말하는 뭐 IT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고점으로 봤던 1.75를 넘지 않고 1.4에서 1.6의 박스권의 형태를 진행이 된다면 흔히 말하는 이 여름경에는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 그리고 유가도 좀 하향 안정세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약간의 성장의 느낌이 나는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순환매 장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은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체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네요, 우리 부장님은. 네. 그 하반기에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정도는 체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뭐 특별한 리스크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뭐 보시면 일단은 영국에서 코로나 인도하고
뭐 영국에서 나타난 변이들이 합쳐져서 또 새로운 변이가 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뭐 대립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곡물가가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곡물가를 신흥국 통화로 좀 환산을 해보면 2010년도 12월에 흔히 말하는 제스민 혁명이나 아랍의 봄 때와 유사한 이런 가격대까지 좀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하반기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곡물가가 재상승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이게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혹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공급 충격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곡물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적도의 해수면 온도를 체크해보는 그 이상 고온 현상을 체크해보는 그런 지표들에 의해서는 아직 뭐 이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슴 한켠에 염두에 두시는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